안녕하세요, 약사 김도현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화장실 다녀와도 또 마렵고 자다 깨고 줄기는 약해지고 뚝뚝 끊어지고 이거 그냥 노화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눌러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문제인 건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작아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방광 기능까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이미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복용 중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약들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약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종류별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 약 종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즉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이에요. 먼저 소변 줄기가 약해졌을 때 빠르게 듣는 약부터 볼게요. 이 약은 전립선과 방광 입구를 느슨하게 풀어줘서 소변 줄기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처럼 시원하게 쏴 하고 싸게 해주는 거죠. 효과는 빠릅니다. 보통 2에서 3일, 길어도 일주일이면 확실히 효과가 체감이 됩니다. 이 약들을 알파 차단제라고 부르는데요. 전립선과 방광 입구에 있는 알파 수용체를 차단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약들로는 하루날디, 카두라, 유로탐스, 트루페스가 있고요. 성분으로 보면 하루날디는 탐스로신, 카두라는 독사조신, 유로탐스는 알프조신, 트루페스는 실로도신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분들 모두 알파 차단제 계열에 속하고요. 기전은 비슷하지만 복용 시간이나 부작용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이점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탐스로신입니다. 이 성분은 알파 차단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부작용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 언제든 복용할 수 있어서 복용 시간 제약이 덜하고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도 다른 약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다음은 독사조신입니다. 이 성분의 효과는 강력한 편이지만 혈압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서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부작용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전에 복용하라고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알프조신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약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효과 중간 정도의 부작용 위험도 보통입니다. 역시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루 한 번이 아닌 두 번 복용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복용법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로도신입니다. 이 성분은 사정 관련 부작용이 조금 더 강한데요. 사정은 되는데 정액이 거의 안 나오는 이른바 역행성 사정이 상대적으로 흔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립선 자체를 다시 작게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증상만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다만 단점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꾸준히 복용해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요. 이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을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고 부르는데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형태로 바뀌는 걸 막아서 전립선 세포가 커지는 걸 근본적으로 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보다트와 프로스카가 있습니다. 성분으로 보면 아보다트는 두타스테리드, 프로스카는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둘 다 전립선 크기를 평균적으로 20% 정도 줄여주고 배뇨 불편 증상도 서서히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성분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나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 효소 중 2형만 억제합니다. 전립선에서 주로 작용하긴 하지만 억제 범위는 조금 좁은 편이죠. 반면에 두타스테리드는 1형과 2형을 모두 억제해서 보다 강력하고 넓은 범위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이지만 아보다트 쪽이 전립선 크기 감소 효과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계열이다 보니 성욕 저하라든가 발기력 감소, 그리고 정액량 감소 같은 부작용이 아주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먼저 첫째, 헌혈 금지입니다. 약물 성분이 남성 호르몬 관련이라 헌혈한 혈액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투여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만지는 것도 안 됩니다. 가루나 조각이 피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로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복용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눈 안쪽 홍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배뇨 문제 외에도 함께 따라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변이 너무 마렵거나 너무 급하게 마려운 증상인데요.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많고 차 안이나 회의 중처럼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급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방광을 안정시켜주는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광을 조금 덜 예민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로 이건 원래 발기부전 치료제이지만 전립선 비대증에도 사용합니다. 시알리스 5mg을 매일 한 알씩 복용하는 방식인데 전립선 증상도 완화되고 발기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목적에 잘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을 꾸준히 챙겨주는 것도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직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증상이 시작되는 분들 또는 약을 먹고는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소팔메토입니다. 소팔메토는 전립선 건강 관련해서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입니다. DHT의 작용을 억제해서 전립선 세포가 과도하게 커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아보다트나 프로스카처럼 DHT를 억제하는데 훨씬 순하고 부담이 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 소팔메토는 효과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기대치의 차이에서 생긴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팔메토는 약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영양요법으로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복용한 분들 중엔 소변줄기 개선이나 잔뇨감 완화 같은 체감 효과를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초기 증상이라던가 약 복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미네랄이에요. 전립선은 인체 조직 중에서도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장기인데요. 이 아연이 부족해지면 전립선 내에서 세포 대사가 흐트러지고 그 결과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나 염증 가능성도 더 올라갑니다. 또 아연은 정액 생성과 남성 호르몬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남성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소팔메토와 아연을 보조적으로 함께, 초기 증상이나 예방 목적이신 분들은 영양 성분 위주로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지 않다면 시원하게 소변 줄기를 뚫어주는 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립선이 실제로 커졌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아보다트나 프로스카 같이 크기를 줄이는 약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급해서 참기 어렵다면 방광을 안정시켜주는 약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발기력까지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시알리스 5mg을 매일마다 먹는 데일리 요법을 써서 전립선과 발기력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부담스럽거나 초기 증상인 분들은 소팔메토, 아연 같은 영양 성분부터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